임대차 보호법. 옛날에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죠. 지금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주택은 2개월 전까지로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 우리 문제풀이 전속중개계약인데요. 전속중개계약은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전속중개계약, 전적으로 속하는 중개계약 이 말이죠. 특정한 회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많이 전속이 돼 있죠. 자, 체결하고 하지 않고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면 X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안 해도 되지만 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만약에 3년 동안 보존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만 사용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는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인데 밑이라고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는?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뢰인의 또 공개하면 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개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전속중개계약 관련해서는 전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5번에 있나요? 특상태 조건 공검이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연도,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가 있는데 단 권리관계는 중에서 의뢰인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 X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거래 예정금액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식상 의무사항인데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입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역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 서식에 있는 의무고요.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죠.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갑입니다. 갑의 권리 의무 사항인데요. 갑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 놓고는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을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A라는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접 거래를 하더라도 역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중개보수에 해당하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100%입니다. 자, 그런데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습니다. 단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급합니다. 비용만 줄 뿐이지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다고요. 스스로 발견하면. 근데 비용을 무한대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5번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6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6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와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일반 중개 계약서와 전속 중개 계약서 차이점은 의뢰인과 개업 공개사의 권리 의무 사항만 다르고 나머지 기재사항은 모두 똑같습니다. 요약집 서브노트 58페이지 보시면 요약집 58페이지 을의 의무사항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58페이지에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와 62페이지에 있는 요약집 62페이지에 있는 전속 중개계약서 차이점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62페이지와 58페이지 차이점은 1번 을의 의무사항,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 요것만 차이가 나고요. 나머지 3번 유효기간부터 6번까지는 똑같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서식을 봐야 되니까 사실. 자, 그래서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첨부 서류로서 중개보수요율표, 계약 유효기간 다 똑같습니다. 3번이네요. 개업공개사 업무처리사항 통지의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통지하는 것은 전속중개계약만 해당되고 일반 중개계약은 통지 안 해도 된다고요.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중개사항을 확인 설명은 해야 되겠죠. 어떠한 경우도 확인 설명은 생략할 수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을 환급한다. 그건 어디에 있어요? 4번에 있잖아요. 62페이지나 58페이지 다 똑같이 4번에 보면 중개보수 요약집 보고 있습니다. 중개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된 경우 갑은 거래계약의 몇 퍼센트 또는 몇 원을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그 5번에 보면 을의 손해배상 책임 1번 중개보수 또는 실비 과다 수령하는 경우 차액을 환급한다. 2번 중개상물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만 다르고 나머지 3번부터는 똑같다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나. 따라서 답 3번이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의뢰인 갑은 자신 소유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서 개업공개사 을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병, 저당권자 정이 있는 경우 을이 부동산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역,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죠. 기억, 니은,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요. 인적 사항을 왜 공개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도입되기 전부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원래 취지는 그래서 핸드폰 번호 공개해 놓으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계약해버리면 계약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요. 디귿,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지금 임대차잖아요. 이거 임대차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공개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도 공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리얼은 X부동산에 대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이 조건 있잖아요. 입지조건, 환경조건 공개해야 되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특상태, 조건, 공금,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에 있죠. 공개해야 될 사항.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 이거는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물가 수준 이렇게 씁니다. 물가 수준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고요. 물가 수준 우리 요약집은 57페이지에 박스에 보니까 물가 수준이라고 있죠. 박스 안에 물,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가, 거래 예정 가격, 수,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준수사항 찾았습니까? 요약집 57페이지 박스에 물가 수준 시험에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공시지가 기재하라는 말은 없다고요. 물가 수준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 3번 문제 이게 30회에 출제되긴 했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약집 63페이지를 봐야 돼요. 물론 뭐 어렵다는 거는 여기 저는 여기도 어렵다 해놨네. 상이네요. 이게 서식 보고 푸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매수하기 위한 매수 의뢰 받은 경우잖아요. 63페이지 요약집 보니까 위에가 권리 이전용이 있고요. 밑에 박스에 이 권리 취득용이 지금 권리 취득용에 기재하는 걸 묻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기본 문제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나 뒷면 여기는 똑같다고 했죠. 서식이 모두 고른 것은 기재사항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 똑같다. 매수하기 위해서인데 기억에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지금 매수할 사람한테 누구 소유자 거 박용덕 거 매수하겠다 이렇게 미리 정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 거 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천에 있는 거 아파트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희망 지역은 정할 수 있는데 이천에 박용덕이 소유하고 있는 집 좀 사주세요. 그래서 소유자 및 등기 할지도 모르니까 기억은 아니고 희망 지역 희망 가격이 있고요. 리얼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상 요거 리얼은 이전 의뢰인하고 권리 이전 요약집 63페이지를 보거나 또는 59페이지를 보거나 똑같아요. 59페이지도 똑같아요. 계약서나 전속 의뢰인의 권리 이분만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출제되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71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공시지가를 기재한다.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 기재하지 않다. 기재하여서 특상태 조건 공금. 예, 그래서 5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하고 비슷하다. 다만 차이점은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고 중개는 유상이 원칙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3번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요약집 5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죠. 밋이 아니고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속중개계약서, 즉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빼고 나머지 모든 서류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 없죠.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의뢰인도 물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게 주소, 체류지,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다 적도록 돼 있죠.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10년 넘게 중개업을 해왔지만 한 번도 이 의뢰인 생년월일 제가 실장하면서 물어봤어요. 젊은 아가씨가 왔는데 생년월일은 못 물어보고요. 이름이 뭔데요? 이거 이름 물어봤어요. 그랬다가 그 여자분이 의뢰인이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분 딱 인상 쓰면서. 그러니까 사장이 왜 저 이름을 물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었냐고 30분 넘게 잔소리 들었어요. 생년월일까지 물어봤으면 아마 큰 난리 났을 수도 몰라요. 그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게 생년월일 물어보고 이게 적는 경우는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그럼 생년월일까지 적느냐. 나중에 내가 소개를 했는데 중개보수 안 주고 도망가면 소송해가지고 받아내야 되잖아요.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인적사항이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아저씨 우리 집 좀 하나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디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름도 못 묻고. 현실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관행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꾸려고 하면 나라를 바꾸려고 혼자서 투쟁하면 투쟁하는 사람만 스트레스 받죠. 후손은 좋겠지만.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우리 코미디언 전 국회의원 2주일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 코미디언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 이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5번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예,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72페이지 6번 문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임의적 규정이다. 이 칠판에 다 적어놨잖아요. 임의적 규정이다. 하고 안 하고는 자유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했죠. 1번 맞고요. 2번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에 전속이 되는 경우처럼. 3번 정모망과 이 지금 이 또는이라고 동그라미 해놨잖아. 또는 정모망과 과 때문에 들었어요. 과 정모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모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짜증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몇 번 연습해보면 남 속이는 거 쉬워요. 예, 처음에는 속이려고 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거짓말하기 힘든데 몇 번 해보니까 또
금방 되더라고요. 현업에 나가보면 현업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다 말해버리면 계약 안 되죠.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나쁜 거는 사실 말 잘 안 하게 돼요. 다 해버리면 제가 현업에서 공부 잘하는 분이 그래서 현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손님 오자마자 이거 불법 건축물인데요, 위법 건축물인데 이러니까 그냥 가버린다고 설명도 안 듣고 속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나쁜 거는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좋은 거부터 먼저 해야지 나쁜 거부터 먼저 말해버리면 계약하지도 않고 가요. 정모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모망 또는 일간신문에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틀렸습니다. 4번은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5번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개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의뢰인이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거래한 경우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100%라고 했잖아요. 50%가 아니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요 그림이잖아요. 지금 을이 A를 소개시켰는데 A하고 갑하고 을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다이렉트로 직거래해도 수수료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고요. 근데 몰래 해버리면 나중에 받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안 주면 소송해야 되잖아요. 피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손님들 둘이만 붙여놓으면 안 돼요. 반드시 감시를 하고 따라다녀야 돼요. 계속 화장실 가는 데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여자분이 실장님이. 왜냐면 둘이만 붙여놓으면 둘이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거든요. 우리 뭐 때문에 복비 몇백만 원씩 줄 거냐, 우리끼리 내일 만나서 몰래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돼요. 둘이만 붙여놓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6번에 답 3번이고요.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과 의뢰인 A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보수 9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A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 A는 개업공개사 갑에게 얼마 받을 수 있는가,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가. 중개를 위해서 개업공개사 갑의 소요된 비용이 15만 원이다. 비용 15만 원 들어갔으면 15만 원밖에 못 받죠. 근데 비용이 150만 원 들어가도 얼마밖에 못 받아요? 45만 원 받을 수 있죠. 45만 원. 법정 보수가 90만 원이니까 비용을 아무리 많이 써도 최고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해 준다고요. 15만 원밖에 안 썼으니까 15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제가 이게 아까 스스로 발견한 경우는 보수나 위약금은 없다 했죠. 보수 위약금 없고요. 비용만 받는데 비용을 세대 보수의 50%까지 150만 원 비용 써도 45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보수가 90만 원이니까. 8번에 답 15만 원입니다. 비용만, 들어간 비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73페이지 9번 문제. 가급적이면 이게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응용하니까.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요약집 58페이지에 보면은 그 메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 메뉴에 보니까 시행규칙 별지 14호 서식 이렇게 되어 있죠.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같은 말이죠.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나 국토교통부령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1번은 모든 서식은 국토부령이고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요. 2번 유효기간은 칠판에 적어놨죠.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 맞습니다. 3번은 3년 보존 안 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게 3년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라고 했잖아요. 업무정지. 3년 보존 안 하면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전부 업무정지. 단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만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2주 내에 정보 공개하는 게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 통지하는 거고요. 정보 공개는 7일 이내죠. 7일 이내. 여기 7일. 칠판에 적어놓은 가지 문제 다 푼다고요.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는 39번에 1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번 맞나요? 제가 1번 맞아요? 39번에? 1번에 없어요? 네? 39번에 몇 번 있냐고. 1번이 아닌 모양이네. 못 찾는 거 보니까. 못 찾았어요. 39번에 없어요. 7일 이내 정보 공개한다는 거. 10번에 있어요. 10번. 자꾸 찾아보세요. 이거 기억에 남는 건 자꾸 찾아보고 숫자 나오면 암기 프린터 2장에 다 있다고요. 이 암기 프린터 2장만 가지고도 80점 받는다고 했어요. 10번? 39번에 10번에 있어요. 네, 39번에 10번. 4번이 답입니다. 9번은 5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이 포함된다. 예, 이게 입지조건이에요. 입지조건 판이 입지조건이잖아요. 따라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속공인회사는 서명 또는 날인 안 한다고 했죠. 전속중개계약서는. 소속공인회사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에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뿐이고 그 외에 모든 서류에 전부 소속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하지 않는다. 사무소 이전 신고 휴 소속공개사 도장 찍는 날은 없다고요. 전속중개계약서에도 당연히 없습니다. 예, 답만 10번에는 2번을 받고요. 틀린 거 11번 보겠습니다. 1번 중개계약서 모두 법정서식이 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 요약집 58페이지에 법정서식 있죠.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일반 전속중개계약서는 사용해야 돼.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권리 이전용, 취득용이 있다. 예, 요약집 59페이지에 보면 게 어려워요. 이거 서식을 직접 봐야 돼. 요약집 58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해놨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나올 확률이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모두 의뢰인, 개업공개사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 안 하면 처벌 규정은 없어요. 답 2번입니다. 11번에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5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64페이지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우리 지금 인터넷 아침에 컴퓨터 부팅하면 켜자마자 바로 정보망 화면이 떠요. 그렇게 다 설치.
컴퓨터만 거의 정보망이다. 운영하려면 거래정보사업자고요. 사업자가 돼야 되고 거래정보사업자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이라는 말 딱 여기 한 번밖에 사용 안 합니다. 인가라는 말은 협회 설립 인가 딱 한 번 사용합니다. 허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정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요건이 맞으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반려하겠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줄여서 국장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설치 운영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년 3월 30일 숫자 중요합니다. 자, 거기 지정 요건 64페이지에 있고요. 65페이지에 지정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7번에 보면 지정 신청 서류가 있고요. 8번에 보면 지정 취소 사유가 있죠.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75페이지 1번입니다. 75페이지 1번 지정 요건입니다. 요약집은 64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7번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암기를 했어요? 이게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죠? 자, 그래서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래정보망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개사 숫자가 5 빼기 2,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몇 명 이상? 30명 이상, 5 빼기 2는 3. 요약집 64페이지, 암기 프린터 7번에 있습니다. 5 빼기 2는 3, 30인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요. 정보 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입니다. 요약집 64페이지, 암기 프린터 7번에 있습니다. 5 빼기 2는 3,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X, 1인 대신에 2인 X,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1인 이상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용량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가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 4번이고요. 요약집은 64페이지 몇 미?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수 있고요. 2번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다. 국토부령이 갖춘지 대통령 이런 거 나오면 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토부령 대통령령 나오면. 3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3개월입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부 국토부 장관이 지도감독합니다. 전부 국토부 장관하고 관계됩니다. 등록관청 시도이사 아니고요. 2차 과목은 국토부 장관인지 시도이사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잘 봐야 되죠. 공법도.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예, 운영 규정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승인받아야 됩니다. 모든 결정 절차와 변경 절차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허가받은 거는 변경할 때도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처음에 승인받은 거는 변경할 때도 변경 승인받아야 됩니다. 모든 결정 절차와 변경 절차는 똑같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를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왕따 시킬 수 있다. 안 되겠죠?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지금 현업에서는 왕따 시키고 있어요. 회원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친목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격을 담합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차별적으로 공개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가 의뢰를 한 개업공개사한테 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6번, 7번 암기 프린트 55번에 6번, 7번 6번에 보니까 지정 취소 플러스 1.1 돼 있나요? 이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죠.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1.1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암기 프린트 55번에 6번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이라고요. 이 암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프린트 2장만 해도 80점은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76페이지 1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한테 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됩니다. 3번 지정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X 모두 할 수 있다.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가 완성된 경우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된다고요. 삭제 안 하면 거짓 정보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 이미 거래 성사된 거 계속 매물 올라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정보망에. 그래서 통보해가지고 삭제시켜야 된다고요. 뭐 요즘은 제가 뭐 의뢰 모종이 없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기억에 나는 게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산꼭대기까지 집 있는 줄 알고 올라서 개업공개사하고 30분 동안 걸어서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올라가서 보니까 거래되고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물건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관리를 해보고 사람 손님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가기 전에 먼저 전화해보고 예, 지금 손님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되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휴대폰도 없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삐삐 있고 이런 시절에는 연락 많았다고요. 정말 짜증나요. 그러면 그래서 멀리 걸어갔는데 지금은 당연히 미리 전화해 보겠죠. 이거 지금 손님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예, 그래 끝났는데 이렇게 하겠죠. 그럼 공신력이 실추됩니다. 손님한테 방이 있다고 했는데 이미 거래됐는데 하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어요. 손님이 아주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손님들이 아파트 팔렸다고 중개업소 매물 내놨는데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팔렸는데요. 이제 매물 내려주세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전화하고 관리하고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모를 수도 있어요. 14번의 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출제됐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패턴을 익히셔야 된다고요. 원본 첨부해야 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경우는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 원본, 사본, 첨부, 제출, 반납해야 되는 거 50개 적어놨습니다. 자,
기억, 폐업신고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나요? 그 51번에 27번 맞아요? 폐업신고 아무 말 없이 등록증이라고 하면 이건 원본입니다. 27번, 28번 암기 프린트 51번 원본입니다. 휴업 폐업은 27번, 28번 휴업 폐업은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에는 500장 이상 확보해야 돼요. 500명 이상 이용 가입 신청해야 되잖아요. 원본을 받아갈 수는 없는 거죠.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잖아요. 자격증 4번.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 신고서는 보증보험 증서 4번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 설정 신고는 원칙을 해야 되지만 보증기관이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는 신고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1번 78페이지 19번 78페이지 19번 문제입니다. 19번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암기 프린트 8번 암기 프린트 8번 요약집은 65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 부운정 1회 암기 프린트 8번에는 1을 아라비로 적어놨죠. 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1, 2, 3번 암기 프린트 55번에 1, 2, 3번 부정한 방법으로 1번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 취소 플러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데 2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해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1, 2, 3번. 자,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또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정보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년입니다. 1년 6개월 시험에 1년 대신에 6개월 2년 X로 출제됐습니다. 1년 내에 여기 칠판에도 여기도 적어놨죠.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망, 해상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8번에 있습니다. 부운정 1회 5개인데 그래서 19번의 문제는 디귿 6개월이 아니고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기본 2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그 10문제 지금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